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스케치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의 계속적인 군비 강화로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전쟁이 기운이 스며들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계속적인 군비 강화, 전쟁 준비 지중, 대만 침공을 위한 또 하나의 전선, 한반도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국이 전쟁 준비에 주력할 것이라는 시 주석의 발표는 중국의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타이완 자치도를 침략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인 중국은 필요하다면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하겠다고 거듭 요구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발언은 극도의 우려이면 서방은 시 부주석의 부수행이나 주석입니다. 외국에서는 아직도 시 주석을 시 부수석으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마이클 길데이 해운 참모총장은 중국이 이르면 올해나 아메리카와 세계를 기습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 해안에서 공군과 해상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가운데 길데이 제독은 이것은 단지 시진핑이 말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뭐를 하는지에 대한 관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본 것은 그들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하겠다고 말한 것보다 더 일찍 이행했다는 것이다. 먼저 중국과 대만 군사력 비교입니다. 2020년 기준 보면 군사력 103만인데 대만은 8만 8천명, 탱크수, 대포 상대가 안됩니다. 그리고 해운전력, 공군전력에도 전혀 상대가 안됩니다. 시진핑은 원하면 언제든지 대만을 침공하여 대만을 중국에 합병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아메리카와 중국이 충돌 가능 지역인데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에 전쟁의 계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만입니다. 언제든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아메리카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군도 동남아시아 작은 섬을 중국이 강제 점령하여 자기 땅으로 오겠습니다. 여기서도 군사 충돌이 있으면 미국과 격돌할 그런 형세입니다. 센가구 열도, 다오미도 등이 있습니다. (2021년) 세계 군사비 지출 비율 탑 10을 보면 아메리카 38, 중국이 14, 인도 쭉 있는데 한국이 2.4, 일본이 2.6. 보면 군사비는 아메리카가 크지만 중국이 자기 GDP 대비 많은 군사력을 GDP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아메리카 8,006억 정도, 중국이 2,933억. 중국 계속적으로 국방 예산을 증감시키고 있습니다. 차이나 해군과 아메리카 해군 차이입니다. 병력 보면 이렇게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지 화면을 놓고 자세히 보면 되겠습니다. 화면은 중국 공산당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면입니다.
탄도미사일은 8월 중국 푸젠성 기지에서 대만을 향해 발사되면 가영 언론들은 침공을 위한 리허설이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러시아,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무엇인가? 극초음속에는 아메리카나 러시아, 중국, 또 중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DF-17하고 성능이 어느 정도 공개되는데 장전이라는 건 아직 성능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중국군이 8월 4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투자한 기술이 중개 업체를 통해 중국에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카의 최신 기술이 계속적으로 중국에 의해 해킹당하고 팔리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동아시아의 주요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 한반도, 그리고 타이완, 그리고 남해 섬이 이렇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요 동그라미는 분쟁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편은 중국이 자기네 영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은 이렇게 큰 땅들을 갖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영토를 확장 욕심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생창 정책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아메리카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해섬인데, 남해섬 한 개 6군데 중국 공산당에다가 산호섬인데에다 군사기지를 세웠습니다. 6개. 핵무기도 배치하고 탄도미사일 중국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이 극초음속 궤도 핵 실험을 2번이나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7월 27일,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8월 13일에 이루어졌다. 관측자들은 무기가 프랙셔널 궤도 폭격 시스템 또는 FOBS라고 불리는 소련의 개념의 최신 버전이라고 봅니다. 화면 내용을 설명할 것 같으면 중국 공산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륙 밖을 뚫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낮게, 빠른 속도로 낮게 비행하면서 목표물에 내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대륙권에 이게 낮게 비행하다 보니까 아메리카에서 이거를 방어하기가 꽤 힘들다고 합니다. 종래 탄도미사일은 대륙권 밖으로 높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상태로 그런 비행 방식인데, 이거는 대륙권을 낮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주행해서 목표물에 떨어지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면은 중국이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동어는 2020년에 공식 취역했답니다. 그것은 국내 최초의 중국산 건설 항공사가 만든 항공모함입니다. 길제이 제도는 앞에서 한 같이 중국이 올해 말이나 2023년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1년 7월과 8월 중공군은 처음으로 초음속 활공체를 지구 주위로 이동시키기 위해 분열 궤도 폭격 시스템을 이용한 로켓을 발사했다. 실험은 아메리카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고, 이는 중국의 능력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답니다.
21년 10월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 장군은 처음으로 이 실험을 인정했고, 아메리카의 핵 방어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이 미사일은 아메리카의 스푸트닉의 위성과 매우 근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극초음속 무기 시스템의 실험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라고 밀리 장군은 당시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8월 극초음속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를 찌르는 아메리카가 내년 초 발사를 주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대 2100마일, 시간당 2100마일이니까 킬로미터로 한 사람은 33,796.224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고, 몇 분 안에 우주에서 지구상의 어느 곳이라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의 보고서는 공산당이 2049년까지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게 했으면 인민회복원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야망의 추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45년까지 PLA를 기본적으로 완전한 현대화하고 2049년까지 PLA를 세계적인 군대로 바꾸기로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 지금 군비 강으로 전쟁 준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재래식 전쟁뿐만 아니라 정보, 사이버, 우주와 대공간 작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2020년 내내 PLA는 야심찬 현대화 목표를 계속 추구했고 주요 조직 계획을 개선했으면 이런 목표에 맞춰 전투 준비를 개선했다라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PLA가 여러 도면에 걸쳐 합동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점점 더 정교한 공간, 카운터 스페이스 및 사이버 능력을 개발하고 핵무기의 대규모 확장을 가속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 참 평화롭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이나 러시아 같은 독재국가 있으니까 전쟁이 따르지 않습니다. 길리정은 올해 말이나 2023년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1년 7월과 8월 중국이 처음으로 초음속 핵공체를 지구 주위로 이동시키기 위해 분열 궤도 폭격 시스템을 이용한 로켓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실험은 미국을 놀라게 했고 이런 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변국 군비 경쟁가 우리 현주소입니다. 아메리카 핵무기 제국적 현대화 국방예산 주저리수 증강, 중국 공산당 국방예산 8% 증액, 핵항모 도입 등 최신 장비 확충, 일본 역대 최대 방위비 편성, 일본판 해병대 확대, 한국 사병 월급 인상, 군 복무 단축, 한미훈련 축소 기능. 한국만 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 군비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거꾸로 엉뚱한 곳에서 삽질하고 있습니다. 사병 월급 오른다고 군사력 강해지지 않습니다. 군복무 당초에 가면 군사력이 약화합니다. 훈련 안 하면 군대가 훈련 안 하면 전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군사력이 약화됩니다. 요 사실이 언제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도 일부 사병 월급 인상 등 이걸 좀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비에 쓸 예산을 사병 월급 인상했으면 국방비는 모자랍니다. 한국은 그래서 세계와 동떨어진 거꾸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공이 미군을 능가하는 군비 경쟁을 가속화, 대만을 둘러싼 미, 중공과의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대만 전쟁 참전을 막기 위한 제2전선이 형성, 한반도 정전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두 개의 전선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대만 전선에서도 밀리고 한반도 전선에서도 밀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다 중공을 세계 공장으로 만든 결과물인 경제적 충족을 군비 강화에 돌린 중국 공산 지도자와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인 중공과 북한을 쉽게 보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아메리카와 나토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나토 지도자는 평화주의에 젖어 지금도 나토군 군비 축소에 열중하고 미군이 도움 없이는 유럽을 지킬 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전이 시대인 좌우로 국론이 분려있고 현재 시대가 해방전 시대를 갖다 얘기합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서 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민도 분열되고 미군 없이는 대한민국을 지킬 영역이 못됩니다. 대한민국에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 강화로 이 난국을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면 중국 공산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군이 이쪽으로 오는 전력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만들어 전선을 2개 만들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중국 공산 군비 강화 전쟁 준비와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